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밤 10시 38분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별로 그렇게 할 말이 없죠?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요즘 시장이 진폭을 이런 식의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좀 좁아졌죠. 예,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은 그 아래로 내려와서 작은 폭의 진폭을 보였다가 이 라인에서 지금 쭉 걸리면 빠지고 걸리면 빠지고 예, 또 이제 닿으려고 가고 있는 중이지요. 예, 닿을지 안 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은 뭐 미국 시장도 어제는 휴장이었고 그래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약간 올랐지만 우리 시장은 여기서 시작해서 빠졌다가 다시 여기까지 복귀를 했고요. 화요일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완전히 뭐 여기까지 복귀한 건 아니지만 다시 약간 회복을 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요 며칠은 좀 힘이 없는, 어제는 뭐 상관없는데 오늘은 별로 재미가 없는 날이죠. 진폭도 작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계산은 해놨지만 심하면 뚫고 내려가면 이 박스권의 중앙선 정도까지 내려갈지도 모른다. 왜냐? 우리는 지난번에 345까지 예상을 했었지만 이렇게 한 단계 더 뚫고 올라가서 이제 정점을 찍은 거죠. 다시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계산이 왜 틀렸을까? 왜 내 생각하고 왜 안 맞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밑으로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깔짝깔짝대면서 횡보를 하면서 슬금슬금 올려서 또 뚫고 갈지 아니면 우리가 계산했던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갈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점점 전체적으로는 하락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예, 요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이제 추세선 같은 걸 잘 안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2.5포인트 예,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 뭔가 결정을 하면 되고 또 떨어지면 여기서 뭔가를 결정을 하면 되고 올라가면 여기서 뭔가를 결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2.5포인트로 시장이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냥 이쪽 저쪽 양쪽을 보고 작전을 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은 좀 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오늘은 그냥 추세선 네, 이런 추세선이죠. 상승 추세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추세선을 벗어났죠. 벗어났으면 그 다음 저점을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그리는데 또 벗어났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추세선을 잘 안 그리는데요. 근데 좀 재밌는 점은 좀 있습니다. 재밌는 점이 있는 게 어찌됐든 추세선이라고 할 만한 것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옆으로 안 빠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등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갔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평행선을 딱 그어서, 예, 뭐 여기도 좋고 여기다가 할까요? 예, 이렇게 그으면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까지 가서는 다시 빠꾸 할 수도 있겠다. 네, 요런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정도 가서는 닿았으면 그 다음엔 이 추세 터널에 다시 아래쪽 라인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 요런 생각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닿으면 그러니까 이 추세 터널의 상승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또 여기 닿았으니까 내려갈 수도 있겠다. 여기는 닿지를 않았죠. 예. 닿지는 않았지만 내려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 추세 터널의 상부를 깼지요. 깼으면 이렇게 보조 추세선을 하나 더 긋습니다. 이렇게 그어서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는 요 선도 요 선이지만 요 선에 닿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데 닿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닿게 되면 다시 반대쪽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예. 여기서부터는 고점이 낮아졌죠. 여기까지는 계속 고점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지면서 계속 왔었는데 여기까지도 여기서부터는 낮아졌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상승을 예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락 추세 터널을, 예,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요 라인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요 저점에다가. 그러면 하락 추세 터널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헷갈리니까 잠시 지우겠습니다. 얘도 상승 쪽 애들은, 예, 이제 지우고, 헷갈리니까 이렇게 지우고요. 그러면 이 고점과, 요건 네모칸으로 하겠습니다. 하락은. 예,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해서 하락 추세선과 저점 그대로 평행 이동시켜서 저점에 그은 이 전체적인 추세 터널을 기준으로 시장을 좀 본다면, 여기는 뭐 닿지는 않았지만,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 부근까지죠. 예. 근데 여기서는 또 닿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추세선을 조금 그렇게 뭐 자주 그리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가끔 그려보면 좀 재밌는 일들이 좀 나타납니다. 뭐 여기도 여기 내려와서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 한번 닿고 반등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이 라인, 얘가 이제 쭉 가다가 여기 어디쯤에 닿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또 하락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추세가 조금 완만하지요. 이쪽에서 올라갈 때는 그나마, 예, 그나마 얘보다는 조금 급했던 것 같은데 비슷한가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떨어진 만큼 다시 내려갈 확률이
높겠죠. 예. 그래서 뭐 여기가 끝은 아니겠지만 결국 여기까지도 뭐 조금 시간을 더 둔다면 네, 여기까지도 내려올 확률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삐쭉 솟아서 여기까지 찍을 확률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은 뭐 나름 잘 맞는 뭐 잘까지는 아니지만 네, 완전히 무시할 거는 아니다. 이런 정도. 추세선은 제 기준으로는 네, 이렇게 긋는다. 모르겠습니다. 딴 분들은 어떻게 긋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네, 이런 쪽들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뭐 이런 방법도 쓸 수 있고 저런 방법도 쓸 수 있으니까 추세선을 기준으로 뭔가를 하셔도 될 것이고 그것도 매번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매번 잘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2.5포인트 그리고 힘이 좀 좋은 것 같다. 이건 아닙니다. 예, 힘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힘이 좀 좋아 보이는 모양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걸 뭐라 그러나요? 장악형이라 그러나요? 양봉이 음봉을 싹 잡아먹고 올라가는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가끔 힘이 있는 그런 패턴이죠. 물론 제가 패턴은 굳이 요새 언급은 안 하고 있고 2.5포인트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신경을 안 써도 좋겠습니다만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언급은 잘 안 했습니다만 예, 뭐 고전적인 그런 거죠. 고전적인 차트 해석법, 그러니까 차트 패턴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만큼을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뭐 적어도 2.5포인트 이상 움직인 거죠. 더 이상 그 이상 5포인트, 7포인트까지도 움직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 힘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지만 이것도 이런 데처럼 잡다한 봉들이 나왔는데 왜 저기까지 올라가는지 예, 이런 데에서는 또 해석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나의 매매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평소에 하는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 추세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예전에 무슨 증권 강의 하시던 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하도 오래된 얘기라서 누가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추세선을 긋는 이유는 추세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으면 그 여기나 아까 맨 처음에 그렸던 여기나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삐져나왔으니까 고점도 낮아졌고 걔네들은 무시하고 여기 추세선 이 고점보다 더 높은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쌍바닥 모양인데 여기서부터 추세선을 그어서 여기에 돌아오면 여기서 진입한다 라는 기준을 세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선을 그리는 목적은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 자리를 예, 가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면 진입한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뭐 의미 없는 얘기는 아니죠.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쌍봉 예, 저점이 낮아지는 쌍봉 뭐 쓰리봉까지 만들었는데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부딪힌다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조금 더 큰 하락을 한 번에 여기죠. 이 2.5, 2.5, 2.5에서 7.5포인트까지 짧은 기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서 진입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다 무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다 무시하고 이렇게 추세선을 제대로 만들어지는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 이걸 기다리는 거죠. 내려오기를. 그래서 여기서 저기를 보고 그런 저기라고 하면 어디냐면 아까 그렸던 여기 또 추가로 그렸던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나 여기까지 이제 보는 거죠. 추세 상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하락 추세에서는 아직 이 자리가 나오진 않았다. 만일에 닿게 되면 여기서는 한번 아래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조금 우리 평소에 하던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것도 뭐 하나의 재미죠. 그거나 볼까요? 하락 추세 선. 네. 이렇게 그어놓고 다음에 이 라인에 어딘가에 닿으면 진입자리 하방으로 기대는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되면 뭐 대략 5포인트 정도 내려오겠네요. 345에서 340 쪽. 이렇게 내려올 테니까 대략 5포인트 정도 내려올 거고, 만일에 그것이 좀 더 급하게 간다면 뭐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아니면 거기서부터는 또 다시 꾸물꾸물 되다가 또 다음에 내려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진짜 이 라인을 따라서 그냥 계속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볼록 나오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조로 추가 추세선으로 또 이렇게 거기에 맞출지,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 중에 우리가 그 어떤 기준을 정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패턴을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런 포인트 2.5포인트 단위의 이런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추세선에서의 추세선과 닿는 어느 부분, 이런 부분 뭐 앞으로 나올 여기는 닿았다고는 할 수가, 사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걸 닿았다고 해야 될지. 근데 일단은 닿지는 않았죠. 혹시나 여기서 닿으면 이쪽 방향으로 큰 폭의 움직임이 있을 수가 또 있겠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올라간다면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되는 거겠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도 이쪽 방향의 해지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세상에 뭐 100%짜리 분석법은 없고 그런 기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공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또 손해를 덜 보는 쪽으로 그렇게 작전을 짜고 매매를 하셔야지, 무조건 여기 닿았으니까 이제는 여기야
라는 거는 버리시고요. 예. 이쪽으로 내려오는 쪽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이쪽으로 하시고, 반대쪽으로도 위험 관리를 위해서 같이 넣어야 된다. 어느 정도는. 얘가 뭐 2대1을 하셔도 좋고, 1.5대1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비율은 본인 경험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 축적된 경험에 비추어서 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 분석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 그 추세선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추세선 매매하시는 분들은 본인 나름대로 어떤 방법들을 갖고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은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고, 오늘은 참고적으로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런 거, 예. 추세선에 닿으면 진입. 여기서 진입. 예. 이런 거 한번 참고 삼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런 거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길어지죠. 예. 다음에 또, 네. 시장을 둘러보러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